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달라스의 류우경 씨 모시고 초보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관련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려요. 네, 저는 지금 텍사스 달라스에서 거주 중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전 30 중반이고요. 조금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김원석 대표님의 유튜브를 보고 뭐 멀티 유닛이나 다른 이렇게 미국의 달라스 말고도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던 중에 대표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젊으신 분이 벌써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는 거에 상당히 흥미롭네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제가 살 집을 사자 이게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홈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부동산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두 번째 집을 샀는데요. 그렇게 이게 프라이머리 홈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 론이 나오는 그런 거에도 한계가 생기고 너무 이게 월페이먼트도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거주하시던 집을 렌트용으로 돌리고 새 집을 구매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보통 부동산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본인 거주하시던 거 렌트용으로 돌리고 그다음 투자용 부동산을 새거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제 두려운 부분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연 렌트를 돌렸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게 그 장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어요? 저는 이제 렌트가 제가 살던 지역이 원래 이제 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좀 좋은 동네에 속하는 경우도 많고 학군이 좋은 거를 저도 샀었어요. 그래서 이제 렌트는 나쁘지 않게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집을 살 때 제가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게 제한적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전히 또 학군이 좋은 지역을 찾아야 했고 또 달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놀스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뉴빌드 홈이 많고 또 그 지역에 학군이 괜찮다라고 그래도 호재가 좀 있는 지역이 있어서 제가 옮기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도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제가 감수하면서 옮기니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게 다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북으로 올라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도 그럼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포트폴리오를 늘리고 싶은 생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처음 이제 가지고 있던 집을 투자용으로 돌릴 때 그 어떤 장벽들을 뛰어넘어야 됐었나요? 제가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이사. 그게 이삿짐을 무서웠어요? 네. 저는 이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이렇게 시티에 살다가 조금 너무 신도시로 옮겨야 되니까 일단 생활이나 아이의 그 유치원 같은 걸 라이딩을 먼 거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다행히 렌트는 굉장히 빨리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리스를 내자마자 3일 만에 나갔었거든요. 본인이 부동산 에이전트여서 그게 겁이 안 났었나 보다. 그죠? 저는 부동산 라이센스를 그땐 따지도 않았을 때여서 그냥 왠지 집을 사야 될 것 같고 기세로 몰아붙이자 이런 약간 솔직히 너무 계획 없이 질러가지고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 투자용 부동산 하실 때 가장 겁나는 부분들이 이제 매니지먼트고 그다음에 메인테넌스 그리고 공실률 요거를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그런 장벽들을 상당히 겁 없이 잘 뛰어넘으셨네요. 일단 공실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겁은 사실은 났어요. 저희도 12월 달에 이렇게 리스를 올렸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달라스는 지금 이제 인구 유입이 많은 도시다 보니까 공실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렌트비를 높게 책정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살짝 평균 가격보다 살짝 저렴한 느낌으로 내놔서 빨리 나갔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인테이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집이어서 집이 얼마나 퀄리티 있게 잘 관리됐는지에 대한 자신감 있어가지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12월 13일 LA에서 그리고 16일 오렌지 카운티에서 초보 부동산 투자 세미나를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커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멀티 유닛을 하는 게 일단 싱글 패밀리 하우스랑은 어떻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멀티 유닛과 싱글 패밀리의 차이.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이제 뭐 대표님께서 다른 비디오에서 GRM 같은 거 계산하는 거를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어떤 해당하는 물건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좀 투자자에서 마인드에서 보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효과적인 멀티 유닛 찾는 방법, 또 그거를 단독 주택과 비교하는 방법.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저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소액 저희는 투자. 그렇게 큰 돈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너무 막막하거든요. 소액 투자도 솔직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소액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소액 투자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커버하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 캡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캐시 플로우 퍼센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캡 레이트라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의 수익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4유닛 이하와 5유닛 이상 유닛의 차이. 그러니까 이건 레지덴셜과 커머셜 부동산의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렌트비 설정 방법. 렌트비 본인 거 렌트 돌리실 때 어떻게 렌트비 설정하셨어요? 당시에 그 에이전트 분이 그 컴페어러블한 주변 이제 프로퍼티들의 평균 가격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그거보다 플러스 할지 마이너스 할지를 이제 남편이랑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서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렌트비 설정 잘 하셨나 보네,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션 8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섹션 8이 뭔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네, 섹션 8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로우 인컴을 위한 하우징 바처예요. 예를 들어서 푸드 스탬프는 알죠? 네. 예, 푸드 스탬프는 로우 인컴을 위한 음식 제공해주는 바처 프로그램인데 섹션 8은 집 바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부분의 렌트비를 내주고 약간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거주하는 테넌트가 돼요. 뭐 2,000불짜리 렌트다 그러면 뭐 1,800불 정도를 정부에서 내주고 그다음에 한 200불 정도를 테넌트가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렌트비를 섹션 8이라고 불러요. 다른 주에도 동일한가요? 미국 네.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별로? 이거는 보통 도시별로 하는데 섹션 8도 다른 그 스테이트에도 있어요. 하우징 바처 프로그램도 텍사스에도 있고 뭐 미국 전역에 다 있어요. 근데 단지 그 도시마다 또 스테이트마다 레귤레이션이 다르긴 한데 이 섹션 8이란 거는 우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안 써도 되지만 알고 안 쓰는 거하고 모르고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섹션 8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하우스 렌트를 이렇게 해보았을 때 저희는 HOA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숏텀 렌트는 잘 안 돼요. 보통 네. 12months 이상 렌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멀티 유닛 매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스 다운타운 쪽에 있는 멀티 유닛들은 먼스 투 먼스로 페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우스 아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매니지먼트 하는 부분이라 그랬는데 이제 렌트비를 받는 방법이나 매니지먼트 하는 거의 차이점이 이제 멀티 유닛과 하우스 렌트에 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단독주택일 때는 당연히 매니지먼트 비용이 가구 숫자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멀티 유닛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편이죠. 왜냐면 여러 가구니까. 또 레귤레이션도 좀 달라지고요. 거기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컴 레벨도 달라지게 되겠죠. 보통 아파트 쪽으로 가게 되면 더 로우 인컴 쪽으로 가는 거고 단독주택으로 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보다는 더 인컴이 높으신 분들이 오시겠죠. 과연 인컴 높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인지 아니면은 인컴 낮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투자용으로 더 좋은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short-term rental, mid-term rental 그리고 long-term rental 이런 그 차이점과 또 이 세 가지의 장점 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가능한 데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숏텀 렌탈만 되는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 또 어떤 지역은 숏텀 렌탈 아예 못하게 막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렌트 컨트롤 피하는 방법도 알아볼 거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렌트 컨트롤이 다 있죠. 그 캘리포니아 전체에. 근데 또 그 지역별로 도시마다 또 렌트 컨트롤이 또 규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렌트 컨트롤 있는 도시 또 없는 도시 그리고 또 피한 방법 또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그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와 LA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달라스 쪽으로도 저희가 리츠를 하고 있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데 그 소액으로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퍼펙트 스톰이라고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리츠에 관련된 거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장점과 단점 또 혼자 투자하시는 것과 또 이렇게 리츠 상품으로 공동 투자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과 어려운 점 또 편리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의는 213-257-1941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이메일 주셔도 됩니다. 자, 많은 여러분들의 이 투자 세미나 참석 바라겠고요. 저희가 토요일에 OC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고요. LA와 OC 초보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많으신 분들 참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